오늘은 잘 알려져 있는 덕수궁을 소개하겠습니다. 막 도착을 했을 때 운이 좋아서인지 덕수궁 수문장 교대식을 합니다. 그 교대식의 백미는 초등학생, 남학생이 수문장 마스코트로 등장을 해서 각종 촬영에 응해주고 있습니다. 든든하기도 하고 늠름해 보이기도 합니다. 덕수궁은 원래 월산대군의 사제였습니다. 선조가 임진왜란 때 조선의 전궁들이 다 불타고 없어져 버리자 우선 갈 곳이 없어서 이 월산대군 사저를 행궁을 삼아서 손질을 좀 해서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대한문을 들어서면 중화문이 나옵니다. 중화문이 나오고 바로 인조가 즉위식을 했던 중화전 뜰이 나오지요. 이 중화전의 내부도 보면 왕을 상징하는 1월 오봉도가 그려져 있고 용상이 아주 높게 여느 그 궁궐과 같이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궁을 가보면 각종 정각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왕이 묵는 거소, 집무실 보는 집무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중전이 있는 곳, 이런 곳이 다 비슷하게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요. 덕수궁은 상당히 규모가 컸으나 이제 6.25 사변이 일어나고 또 뭐 해방이 되면서 미국 공관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많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경복궁으로 기준을 해서 보면 규모가 뭐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작은 궁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곳은 전강헌이라고 하는 뭐 현대식 건물 같이 보입니다만은 거기 외국 손님들이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귀한 손님들이 왔을 때 차를 대접하던 다방입니다. 이곳은 준명당입니다. 그 옆에 건물은 죽조당입니다. 이 두 곳을 가만히 보면 연결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임금이 그렇게 지나다녔던 것 같습니다. 임금의 침실과 그 중전의 침실을 서로 오갈 수 있는 그런 통로 같습니다. 이 덕수궁의 가장 아픈 역사는 고종이 광무 황제로 등극을 한 이후에 이 덕수궁에서 거의 기거를 하면서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조금 후에 그 침탈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곳은 서거당입니다. 서거당은 선조가 임시로 와서 여기에서 머물면서 임진왜란 이후를 수습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광해군이 이곳에 선조의 계비인 소성대비, 즉 임목왕후와 이복 동생인 정명공주를 서거당에 유폐를 시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광해군은 임목대비의 아들인 즉 선조의 적장자인 영창대군도 죽이고 그 형 정원군의 아들 능창군도 죽여버립니다. 광해군은 의심병이 많아서 왕실의 법도인 어머니를 유폐시키고 동생과 조카를 사사하는 폐륜적 행동을 하다가 인조 반정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덕수궁의 백미인 석조전을 구경하시겠습니다. 덕수궁의 또 다른 이름은 경운궁입니다. 경운궁 내에 이 석조전은 서양식 건물이고 유럽의 궁정을 본떠서 건설한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건물이 되었죠. 설계는 영국의 건축가인 존 레지날드 하딩이 했고 1900년 5월 26일부터 시작해서 1902년 멈추었다가 1903년에 다시 시작을 하고 1909년에 완공을 합니다. 한국의 감독관은 건축기사인 심일석이 했고 석자재는 창의문 바깥 돌산에서 채취한 화강암입니다. 일본의 요가와 오가치 기사를 초빙해서 합동 감리를 했지요. 이 웅장한 석조전 본관은 전체가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그 건물 하나에 침전도 있고 집무실도 있고 의전회의를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외국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식당도 있고 다 구비가 되어 있던 그런 건물입니다. 바로 옆으로 가는 거대한 성물로 만들어져 있는 통로가 있는데 입구에서 보면 좌측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바로 이왕가 박물관으로 통합을 했었죠. 1938년도에. 그랬던 것을 1969년도에 통합하여 현대 미술관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현대 미술관도 한 번씩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덕수궁 구경을 하면서 빼놓으면 안 되는 정명전을 가봅니다. 정명전을 가기 위해서는 아간파천을 했던 그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유서 깊은 교회 정동교회 그 로타리가 나옵니다. 그것을 지나면 바로 정동 극장이 또 나옵니다. 거기서 뭐 커피 한잔 하셔도 됩니다. 정동 극장의 모습입니다. 한때는 이 정동 극장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의 산실 역할을 하기도 했었던 곳입니다. 그렇게 하고 정동 극장을 둘러보고 난 후에 이화여고 정문 방향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끝나는 부분에서 우회전하는 좁은 이면도로가 나옵니다. 그 이면도로를 따라 골목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바로 정명전이 나옵니다. 덕수궁의 터가 원래는 이 정명전까지가 그 규모가 있었던 그런 궁궐이었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던 정명전이지만 지금은 많은 사연을 겪으면서 한참을 걸어 돌아가야 됩니다. 6.25 사변도 겪고 중간에 미국 대사관 숙소도 있고 외국인 대사관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환원이 불가하니까 이렇게 따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정명전은 1904년 봉궁인 덕수궁 화재로 인해서 고종이 이곳에서 기거하면서 편전 겸 침전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본래 명칭은 수옥전이었지만 정명전으로 이름이 바꾸어졌죠. 이곳을 왜 특별히 따로 소개를 하는가 하면 들어보세요. 1905년 11월에 이곳 정명정 2실에서 을사오적과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맺고 조선의 국권이 찬탈됩니다. 이 을사오적은 국권을 찬탈하는 그 늑약을 맺은 후에 일본에서는 자기를 받습니다. 이 정명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간직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적 환란이라고 할 수 있는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그 다음에 6.25 사변을 겪으면서 우리가 일치 단결하지 못하고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스러울 때 항상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당파 싸움 때문에 그랬고 병자호란도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사변 때 보십시오. 국가가 얼마나 혼란을 겪었습니까? 그랬으면 지금쯤은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의 모습이 우리가 단결하고 적의 외침이 있으면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민으로 보이십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합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 일어나듯이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 보십시오. 저것들이 사람입니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